안녕하세요. 연세아이 성형외과 유창원 원장입니다. 사실은 상담해가지고 그걸 알아내는 거는 아주 힘들죠. 상담할 때 그런 걸 가지고 조금 판단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눈에 대한 체크를 잘 하시는 선생님, 눈을 뜰 때 이마를 올린다, 이마를 올리는 게 한쪽을 더 올린다, 아니면 얼굴축이 휘어서 한쪽이 더 짜부라져 있다, 쌍꺼풀 라인이 다르다,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분이 수술 결과에 대해서도 이게 약간 강박증이 있는 선생님들이니까, 외과 의사들은 약간씩 다 강박증이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깔끔하게 수술을 하려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파악하는지, 내 눈에 아니면 좌우 대칭이나 잘 파악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면 이분이 그런 수술에 대한 강박증이 있으니까 수술 좀 꼼꼼하게 하시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수술 데이터가 많으면 수술 많이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면 조금 더 낫거든요. 뭐 경험 없이도 뭐 아주 잘 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서는 수술해서 요런 눈이 요렇게 변한다 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많이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선생님이니까 수술을 좀 더 잘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설명을 좀 잘 해주면, 그러니까 설명이라는 게 수술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아니면은 수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거,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 설명하는 거를 조금 잘 해주는 거. 저는 차트에 그 내용을 되도록이면 잘 적어 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환자분들 눈을 보고 설명하는 게 많아서 차트에 체크하는 내용을 다 적을 수는 없거든요. 환자들한테 훨씬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수술할 때 지방을 어느 정도 뺀다, 어느 쪽에서 많이 뺀다, 아니면 지방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지방을 좀 내린다, 옮긴다 하는 거를 수술 중간에도 설명을 해요. 환자들한테. 수준마 차이니까 환자들도 다 알아듣고 하죠. 그래서 소통하면서, 가끔 피곤하면 눈두덩이 좀 꺼지나요? 그런 것도 물어보고요. 그러면 이제 지방을 좀 내린다, 예를 들어, 아니면 내릴 지방이 부족해서 외측에 있는 지방을 좀 옮겨서 좀 예방하겠다, 살 뺄 계획 있냐, 자기 살 뺄 계획 많으면 지방을 빼지 않는 게 좋겠다, 아니면 살 빼지 마라 잔소리도 하고, 그런 식의 이렇게 소통을 좀 잘 하면은 수술이나 결과에 대해서 강박증이 있으니까, 강박증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선생이지 않을까 보고 싶네요. 그거는 요즘 정보가 워낙 넘쳐나니까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찾아보면 이 수술이 이런 눈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걸 알 수 있으니까 본인 눈 보고 판단하면 되죠. 해봤자 아주 코딱지만큼 해야 되고 그게 효과가 별로 없을 땐 저는 안 권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환자들이 막 해달라, 딴 병원에서는 뭐 한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가성비를 생각하면 되겠죠. 필요 없는 수술을 막 권하는 병원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앞팀을 예로 들자면, 앞팀 할 게 동양인은 다 몽고주름 밴드가 조금씩 있어서 조금은 할 거 있죠. 그런데 그게 굳이 쌍꺼풀 아주 거의 속쌍꺼풀 만들고 이러는데 앞팀이 오고 해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는 안 권하거든요. 내가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수술을 할 때 거기에 달려오는 어떤 또 다른 수술이 필요할지 상담할 때도 잘 들어야 되고, 본인도 좀 공부해서 내가 이렇게 눈이 내측이 가리고 이러니까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안 해야겠다를 판단하는 게 좋겠죠. 좀 알아서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이야기하면, 너네 눈에서 이게 굳이 필요하진 않겠다, 해주면 이만큼 도움 되지만 그거 하려고 일부러 뭐 고생하고 또 꿰매고 안 해도 된다 하는 점에서는 본인도 공부를 좀 해가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대부분은 그걸 좀 알고 오시죠. 약간 이상하게 알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다 하고 설명은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쌍꺼풀을 한다고 그러면은 쌍꺼풀의 방식 정도, 매몰로 하느냐, 약간만 절개해서 하느냐, 아니면 피부가 너무 두껍고 잘 안 생긴 눈이니까 절개를 다 하느냐, 아니면 처진살도 많으니까 피부를 잘라내고 하는 상안금 성형 형식으로 할 거냐 하는 거를, 그게 어떤 수술인지 그거 아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앞팀, 뒤팀, 밑팀 이런 거는 각각의 필요한 눈이 있으면은 어떤 수술이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또 하나는 보통 이제 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정을 이마로 제가 잘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마나 부릅 뜨는 버릇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내 눈에서는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그게 실제로 본인이 체크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알고 실제로 제가 눈을 체크해 보면서 이거는 처진살만 없어져도 이마 올리는 버릇이 사라집니다, 아니면 이마 올리는 버릇이 사라지고 눈을 떴을 때 졸린 눈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무조건 O냐 X가 아니라 중간에 여러 결치는 그 과정 중에 한 요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눈 뜰 때 이마를 올리는지, 눈 뜬 힘이 약한지, 졸린 눈인지, 처진살이 많은지 공부를 좀 하고 가면 되고, 본인 눈에서도 체크해서 가면 되겠죠. 그리고 눈 밑에는 예를 들어 뭐 애교살이 있고 또 밑에 지방이 있는데, 어떻게 눈이 돼야지 나는 좀 좋을까, 내 눈이 어렸을 때는 요랬는데 나이 드니까 이렇게 변했네, 애교살이냐 지방이냐 알고 가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쌍꺼풀 모양 같은 경우에도 인아웃 중간, 인폴드, 극단적인 인폴드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조금 알고 오시면 내 눈에서 이런 정도의 선이 좋겠구나, 억지로라도 좀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구나, 내 눈에서 이렇게 체크해보고 알고 가면 좋겠죠. 제가 수술 설명할 때 눈을 보면서 이렇게 잡아주면서 설명하거든요. 그걸 알고 오면 상담할 때 훨씬 더 도움 되겠죠.
그 수술 데이터를 보면서 요런 눈에서는 외측이 처졌으니까 기존 쌍꺼풀이 있으니까 그냥 처진살만 올리면 눈스바 절제를 하면 된다. 사진을 저는 환자한테 보여주면서 설명드리거든요. 환자 본인 눈을 보면서 설명하면은 본인은 자기 눈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을 체크 잘하는 거. 저는 아주 꼼꼼하게 아까 강박증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해서 처진살이 다른 정도인지 눈 뜨는 정도가 다른지 라인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이런 거를 직접 라인 만들어 보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가 환자분하고 소통 잘하고 설명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장점이란 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한 3가지 정도가 아마 이 병원의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